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연합 내신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임단규입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게 될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하이퍼반 이 친구들 제가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그리고 장차 수능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수업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이때까지 대치동에서 현재 5년 차 연합 내신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무슨 목표점을 가지고 수업을 해온 사람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돈 번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하나의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단순합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잘해진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내신의 점수와 함께 결국에 장차 수능까지 안정적으로 1등급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를 목표로 가지고 지금까지 쭉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뭐 말로만 그리고 꿈만 가지고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조금씩 그 결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다원에서는 하이퍼, MD, 스카이 이러한 구조로 운영이 되었고 저는 MD반 또는 스카이반의 가장 윗반을 맡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새롭게 하이퍼반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다원에서 스카이반을 운영을 하다가 하이퍼반으로 올라온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제가 요즘 실적과 학생들 성적을 끌어올리는 수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 실력과 함께 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수학을 그다지 잘하지 않는 수학감이 아주 뛰어나진 않는 그러나 성실성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해왔으나 어떤 방법을 잘못 만나서 수학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 혹은 수학 감은 어느 정도 있으나 꾸준한 루틴과 이 방법을 계속 단련하지 못해서 수학 성적을 받아오지 못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제게 보내주시면 저는 책임지고 그 친구들의 성적을 끌어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움직여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수업 자체에서 제가 이 대치동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하는 학생들을 잘하게 만드는 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유지시키는 트랙.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내신 단계에서 이 상위권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트랙의 수업. 그리고 수학이 아주 안 돼서 뭐 흥미를 가지고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수업. 요 세 가지 트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트랙에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제 모든 것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부터 상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학생이 수학을 잘해지는 과정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나 그 단계를 조금 친절하게 만들어서 심화로 가는 과정을 굉장히 체계화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쭉 디테일하게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제 개념서는 굉장히 실전적이면서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관점으로 타이핑이 되어 있고요. 그림까지도 제가 전부 다 작두해서 만들어 오는 개념서기 때문에 이 개념서로 처음에 실력을 다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제가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서 학생들에게 제때제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공된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풀이 실력을 쭉 끌어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맨 처음에 수학을 심화 단계로 배우기 시작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문제들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출제 요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이 있고요. 실전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처들이 있고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출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출제자는 이 요소를 건드려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지금 보면 학생들 눈에는 다 달라 보이는 문제들이 이 출제 요소별로 보면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어떤 접근법이 최적화된 것들이 존재하듯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 출제 요소별로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분류된 엄선된 문항들을 학습을 해야 되고요. 이 가공 처리에 제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와 숙제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때려 넣으면 가장 베스트한 교재 아니죠.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교재에다가 모든 문제를 때려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몇 가지는 테스트로 돌리거나 뒤에서 중첩되게 아이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이분화시키거든요. 교재가 상난이도, 중상난이도에서 상난이도 정도의 내용들을 커버한다면 그 이하의 내용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반응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테스트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학생들 스스로 풀 수 없는 아주 최고 난도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또 다른 테스트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빈틈없이 기본 문항들과 심화 문항들을 학습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체계적으로 구성돼, 저는 절대로 한번 정해준 커리큘럼 벗어나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모든 3개년치의 수업 계획으로 짜져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쭉 가서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학습, 심화학습, 학교별 특화 대비까지 가는 그 과정이 안정적으로 커리큘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타고 가면 다음에 학생들이 큰 득을 볼 수 있어요. 보면 제 수업은 다음 학생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수업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성실하긴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해지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것을 학생들이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잘 하지 못한다면 시간을 갈아 넣어야겠죠. 그때 성실하지만, 그리고 타고난 수학감이 뛰어나지 않아서 무언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지점들이 많았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원의 입반 테스트지의 결과물들을 학생들 풀이들을 쭉 받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원 입반 테스트지가 뭐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하이퍼반 테스트지는 제가 봤을 때 매우 쉬운 편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틀릴까요? 앞 대수를 예로 들면요. 대수에서 한 6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이라서 아이들이 계산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들은 학생들이 뭐 그래프나 도형에 대한 직관적인 감각이 있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요. 근데 학생들이 이것들을 풀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보는데요. 지금까지 뭐 선행을 몇 바퀴 돌리고 뭘 해도 보통 제가 봤을 때 정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어떤 시중교재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것들은 모든 기출문항들, 특히나 최신 트렌드의 기출문항들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적화된 풀이를 교재 자체에서 소개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창의적으로 풀어내고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학습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능력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건드려지지 못하는 거. 그래서 기출문항을 잘 학습할 필요가 있고, 고등으로 가는데 세련되게 필요한 추가되는 능력치를 학생들이 새롭게 장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1대1 대응으로, 요 출제 요소는 이렇게 접근해야 이러한 문항들이 분류돼서 풀릴 수 있어. 이 경험치를 아이들에게 계속 1대1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이 있습니다. 수학감이 있는데요. 그리고 심화 문제를 풀어낼 자질을 갖추고 있으나 어떤 규율이 모자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 관리를 굉장히 촘촘한 시스템으로 수업을 구성해 놨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닥달해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일관된 학습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과 규율이 필요한 학생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잘 개조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행이 느린 학생들. 제가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선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선행을 쭉쭉쭉 저랑 함께 나갈 학생들은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 됩니다. 지금 중3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해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중등에서 요구된 능력치. 식 잘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갈 때 아이들 식 예쁘게 쓰고 쭉쭉쭉 예쁘게 써서 답까지 나오면, 계산 잘하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등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고등 문제에서는 50분 내에 24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식만 가지고 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가 많습니다. 입반 테스트지의 그 뒷부분의 문제들이 예시죠.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래프에 대한 감각, 도형에 대한
직관력, 여러 가지 직관적인 추론 능력들이 첨가가 돼야 되고, 이거는 스스로 학생들이 수학감이 없을 때 깨우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직관적인 풀이를 가지고 가는 소위 쇼컷 풀이들이라고 하죠. 이 쇼컷 풀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학생들이 추가로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이제는 조금씩 버려야 되고, 식잘 쓴 건 기본 소양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이들이 새로운 거를 능력을 장착을 해야 되고, 여기에 굉장히 큰 고통이 어느 정도는 따를 수 있을 거예요. 쇼커풀이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기가 막힌 뭐 공식들이 있어서, 물론 대학교 이후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공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대입해서 풀어내는 게 쇼커풀이가 아니에요. 출제자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원리를 가장 깊게 이해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풀이가 바로 저 쇼컷 짧은 풀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능력치, 직관력을 아이들에게 새롭게 경험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의 이 상황을 아이들이 염두에 두고 중3을 보내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에 이과 내신 학습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과탐 3개에, 그 다음에 대수, 기하, 요 동네는 거의 영동과 휘문을 제외하면 1학기 또는 2학기에 기하를 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 과목을 2개를 공부해야 되는 순간 또 옵니다. 이제 학기 이수제라서 기존의 2학년, 지금 2학년 학생들은 1년 내내 배우는 과탐 1 과정을 지금은 1학기, 한 학기에 다 소화를 해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수 미적분의 그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내신으로 쭉 출제가 되고, 이 동네 내신이 수능 내신보다 2배 정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타임어택이 강력해서 그래요. 그리고 문제 베이스 출처가 되는 문제들이, 죄송합니다. 모기가 좀 있어가지고.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이 수능 21번, 30번 문제들 상당히 많아요. 이걸 가지고 변형해서 문제들이 나오고, 그 변형의 강도는 어느 정도 세거든요. 그럼 그거 문제들까지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탄탄한 선행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턱없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학 내신 대비의 본질이 뭐 이 학교는 이렇게 내고 저 학교는 저렇게 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1번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이 잘해진 수학을 베이스로 해서 학교에 최적화되게 한 달 전부터 혹은 한 달 반 전부터 대비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면 소위 학교 프린트, 학교 부교재 이런 것들을 잘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프린트에 나오는 문제들을 소화하고 그 변형 문제들을 소화할 때 이 소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수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같이 쳐줘야 되거든요. 그때 수학을 가지고 부교재를 가지고 한 달 내내 학습하는 친구들이 있고,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쫙 올라와서 그 내용들을 일주일 내에 처리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훨씬 후자가 다른 과목까지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고등 수학 내신 대비의 본질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등 내신 대비의 본질 그 자체가 그냥 수학 실력이 좋으면 편하다. 그래서 지금 요약을 드리면 중3의 시기는 고등 수학에 걸맞는 수학적인 사고력을 대수와 미적분을 해야 이 고등학교 2학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수와 미적분을 재료로 하여 이 수학적 실력, 그리고 고등 수학에서 필요한 이 직관력을 지금 계속 경험해야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동네 내신에 뛰어들어야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방향과 필요성, 커리큘럼의 대강의 구성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자, 이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의 강점은 이제 개념을 굉장히 실전적으로 잘 정리해놨다. 지금 수능에 나오는 모든 출제 요소들이 교재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념을 재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단순한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저기 보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분석하는 방법. 애들은 그냥 슥슥 그리면서 이럴 때 4개, 저럴 때 3개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세는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절대 실수를 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수투까지의 문제들을, 미적분 1까지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내용들. 뭐 유리함수를 볼 때 유리함수에 단순히 대입해서 해석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x 빼기 a분의 k 더하기 b라 했을 때 k 파트가 가진 기하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아주 짤막짤막하게 풀어낼 수 있지, 혹은 문제들이 그 요소를 어떻게 건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대칭성 요소를 무리함수 혹은 이건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등의
대입해서 식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요거는 이제 이 등차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로 볼 수도 있고 걔가 원점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면 이 격자점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등차 수열의 항들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해설지는 한 20줄 정도 가량으로 풀었던 그 21번, 30번 문제들이 한 5줄, 4줄 안에 압축적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건 과제장과 문항 구성, 문제풀이의 구성 내용인데요. 이제 문제들은 분류가 출제 요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유형이야가 아니라 이러한 출제 요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최적화되게 풀릴 수 있다. 그럼 너는 이 상황에서 반드시 이런 행위를 해야만 된다. 지금 이거는 이제 원방에서 외부의 점에서 그 두 접선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선 하나면 충분하겠죠. 가계 이등분선을 그려야 된다. 이런 것들로 문제풀이의 시작을 잡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서로 처음에는 되게 달라 보였던 문제들이요. 조금씩 유형화되면서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분류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를 이제 분류 작업을 처음에 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출제 요소를 융합해서 고난도 문제를 풀어낸 작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분류해놓은 이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소위 말하는 대치동에서의 개념 실력 과정은 이 첫머리에서 첫걸음이란 교재로 잡아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교과서적인 개념을 오류 없이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중난이도, 중상난이도, 소위 얘기하면 블랙라벨 B스텝 정도라든지 센스와 B 혹은 간혹가다 C스텝 정도의 내용들을 깔끔하게 푸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 메인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곧 내신과 닿아 있는 교재입니다. 보통 실력 심화 과정에서 이 교재를 다루게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여름방학에 저랑 대수 과정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 단순 교재가 있고 플러스 교재가 있고요. 학생들이 이걸 한번 학습했다면 조금 다른 버전에서 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추가 교재도 존재합니다. 어쨌거나 이때는 실전적인 개념들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학습하게 되고 출제 요소별로 문제들 분류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항을 해석하는 일관된 관점을 잡아나가는 수업이고요. 이때 사용되는 문제 출처는 보통 대부분 EBS 교평 수사경 기출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간혹가다 엄선된 내신 기출들도 제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내신 최적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출 문제들의 여러 가지 변형 문제들 혹은 내신에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특이한 변형 문제들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출제 요소를 어떻게 복합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풀릴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문제풀이 교재고요. 방금 봤던 이러한 형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워크북 형태로 아이들에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방금은 이제 문제를 분류해 나가는 학습이고 결국에 이제 현장에서는 랜덤하게 되어 있는 내신 문제들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낯설게 나와 있는 어느 정도 힌트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출제 요소들을 활용해 보는 연습이 되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고 보통 강남, 서초, 송파, 목동, 전국자사에서 엄선된 기출문제들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쓸데없는 문제는 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선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들 깔끔하게 풀어낸 연습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테스트를 2분화 시켜놨거든요. 이거는 정규 시작하면서 내신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이루어진 테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빈출 유형 휘어잡기라는 테스트집니다. 이거는 즉각 반응해야 되는 문항들만을 모아놓은 테스트이고요. 20문제 30분 타임어택을 주고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흔한 유형들이죠. 그래서 그 즉각 반응해야 되는 문항들을 점검하고 아이들이 타임어택 하면서 20문제까지 쭉 넘어가면 중간중간에 약점이 되는 문제들이 쭉쭉쭉 도출이 되게 돼요. 틀린 문제나 넘어갔던 문제들. 바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제가 유사 이제 클리닉지를 주면서 약점을 보완하게 클리닉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지는 5문제로 보통 출제를 하는데 5+1제로 출제할 수도 있고요.
미처 교재에서 다루지 못했던 21번, 30번 최고 난도 문제라든지 그 내신 기출에서 아주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을 모아서 학생의 테스트를 보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출제 요소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반드시 해설을 하고요. 이 해설은 보통 많이 잡아야 뭐 4-5주 안쪽에 풀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출제 요소의 활용법을 다시 한번 복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스스로 힘으로 다시 풀기까지 클리닉 시간 시키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도 신경 써서 구성을 해줘야 빈틈없이 선행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험 직전에 배부되는 학교별 부교재 대비용 문제집이고요. 보통 여기는 기출문제 혹은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이 배치가 되고 원본 문항이 있으면 거기에 연습할 수 있게 유사 3제를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사 3제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문제 3개 이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조금씩 이거는 똑같은 비슷한 문제, 여기는 물어보는 것을 좀 바꾸고 구조가 어느 정도 바뀌어 있는 문제. 이 그림 똑같지만 사실 마지막에 묻는 내용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혹은 아예 달라 보이지만 동일한 출제 요소를 품고 있는 문제. 그래서 풀이법 비슷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서 조금 더 내신에 나오는 문제들이 최적화를 시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 한 달 전부터 이루어지는 학교별 모의평가고요. 제가 연합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20여 개 학교 정도의 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제일 많은 학교, 외곽권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26개까지 내신 대비를 한 적도 있는데 이때도 제가 학교당 20문제씩 다 20세트씩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시험지를 제공했습니다. 이거는 문항수, 스타일까지 모두 맞춰서 학교별로 만들어진 시험지 20세트입니다. 이것까지 잘 풀려서 아이들에게 보내고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풀고 끝이 아니라 직전 회차에 개별 오답지를 만들어서 다음 회차 등원 전에 이게 제일 좋아요. 아이들 빨리 부르면 되거든. 4시 와. 학교 끝나자마자 와. 밥은 내가 사줄게. 그래서 아이들 빨리 오면 직전 회차에 오답지를 줍니다. 그럼 지난번에 틀렸던 문제도 오답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보고 9시에 끝나면 해설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오늘 틀렸던 핵심 문제를 다시 풀게 하고요. 그리고 보내고 다음날 오면 똑같은 루틴으로 진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끝자락까지 학습을 시키고 끝낸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세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 수학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도전적으로 같이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요. 그래서 하이퍼반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엔 클리닉 시스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고 일단 첫 번째가 필수 클리닉입니다. 정규 수업 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클리닉이고요. 빈출 유형 휘어잡기 방금 봤던 흔한 유형 20제에 대한 유사문항 점검, 최고난도 정복하기, 오답 점검, 거기에 더불어서 과제 질의응답, 미제출 과제 마무리 그리고 만약에 과제가 덜 된 학생을 제가 계속 소환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학기 중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상시 클리닉은 일요일 10시부터 22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클리닉이고 아이들에게 맞는 시간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냥 하루 왼종일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맞는 시간에 와서 과제 마무리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거네요. 이 공통수학 학습 유지 프로그램을 중3 기간 동안 쭉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 공통수학은 대수와 미적분을 어느 정도 깊게 학습해 두면 공통수학을 바라보는 눈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새롭게 생겨요. 그러면 대수 미적분 베이스로 공통수학을 다시 체계적으로 학습하다 보면 내신까지 잘 잡히거든요. 그거는 1, 2월에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공통수학 1, 2를 내신을 시작하되 그 직전까지 대수 미적 베이스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걸 베이스로 공통수학을 학습을 하는 거죠. 단적으로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게 대수에서 배운 삼각함수 가지고 복소수를 바라보게 되면 복소수 문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동네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수학을 지금부터 당장 새롭게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미적분 대수에 초점을 맞추고요.
대신에 공통수학은 즉 값만 유지해 두는 선에서 제가 일요일에 아이들에게 전범위 테스트지를 여름방학에는 공통수학 1 한 세트, 2 한 세트씩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학기 중에는 공통수학 1 한 세트 또는 공통수학 2 한 세트 이렇게 쭉 아이들 연말까지 풀릴 예정입니다. 모두 다 합치면 30세트 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요일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여름방학에는 조금 더 클리닉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1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 가능한 시간대에 불러서 클리닉을 또 유지를 할 겁니다. 만약에 이때 공통수학 학습 전범위 테스트를 못했다면 이때 와서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관리책이고 제가 어떻게 학생들 과제를 추적하고 오답을 소팅하는지 그리고 오답 정리지를 배부하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드백지고요. 학생들 어떤 문항에 대한 어떤 유형의 형태의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오늘 봤던 테스트지는 어떤 출처의 문제들인지 어떤 난이도를 가진 문제들인지에 대한 얘기. 과제는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은 이제 이거는 고3까지 가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12월까지 중3까지의 과정이고요. 지금 보면 계속 공통수학 1 세트 풀이가 있죠. 그래서 쭉 여름방학에는 이렇게 한 세트씩 9월, 10월에 한 세트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고 자, 7월에 오픈하는 바는 대수 실력 심화 과정입니다. 대수를 한 바퀴까지 한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올 수 있는 수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수능 21번 문제들은 테스트로 돌리고 18, 19 이런 20번 문제들까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10월이 되면 이제 미적분 1 첫 바퀴로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입반 테스트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 보면 미적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기반을 천천히 다지고 무엇이 오개념 없이 쭉 극한부터 적분까지 학습을 베이스로 해야 이 심화 과정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 10월에 요거 한 바퀴 그리고 여기서 다시 수능 문제들까지 다루는 루틴을 쭉 잡아가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되면 아이들이 대수미적의 베이스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공통수학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개로 이제 확통들도 커리큘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학생들 선행 수준에 맞춰서 쭉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쭉 들어가고 그 루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기하를 여기 1학년 여름방학 커리큘럼에 넣어놨는데요. 지금 이 동네는 영동과 휘문은 2학년 1학기에 확통을 하고 2학기에 기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학교들은 1학기에 기하를 하거나 2학기에 기하를 하고 확통 미적분 2는 3학년으로 내신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하를 해야 되는 건 필수적이라 보고요. 그럼 기하를 언제 할 거냐? 기하의 내용이 그닥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활용하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공통수학 2 아니면 대수 이런 구조로 선행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수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짧은 시간에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는 지금 최근 2개년 동안 수열과 삼각함수만을 다루는 대수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하로 틀려고 그래요. 지금 대수는 2학년 올라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긴 시간 동안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2월 들어가기 전까지 중3 끝나기 전까지 대수의 베이스를 탄탄히 다져 놓으면 그닥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제 2학년 내신에서 기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하의 학습을 여름방학 돌려놓은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브로셔나 이런 것들에 상세히 기재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2학년 커리큘럼입니다. 2학년에 이제 대수를 쭉 2바퀴 돌리는 과정으로 겨울방학 보낼 거고 학교별로 유기적으로 아이들에게 기하 특강 또는 학통 특강을 제공을 할 거고 이거를 수강을 한 상태에서 들어오면 1학기가 조금 편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이 미적분 2예요. 선행이 탄탄한 학생들은 미적분 2까지 다 해도 괜찮은데 지금 그 차상위 학생들,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지금 대수 미적하기도 버거워요. 그럼 미적분 2까지 중3 때 건드린 건 저는 좀 과하다 생각하고
이제 수능 과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학교들이 3학년 때 미적분 2를 하기 때문에 당장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적분 2,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이거는 대수와 미적분 1의 선행 지식이 매우 높은 수준을 갖춰져 있을 때 미적분 2의 학습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하는 게,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면 여름방학에 미적분 2를 한번 한 바퀴를 하는 거, 그리고 굳이 개념 실력 과정에서 미적분 2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수 미적의 베이스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미적분 2를 바로 어렵게 학습하는 게 가능해요. 굳이 한 바퀴를 쉽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 너무 잡다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3개년을 내다보고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길었는데요. 설명회 현장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래서 지금 새로운 영상을 빌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드릴 말씀이 많고, 그렇게 좀 내용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 그냥 막상 닥치는 것을 처리하게 급급하게 수학을 학습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내다보고 이 디자인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커리큘럼을 운영할 계획이고, 올해도 성공적으로 아이들 내신 잘 따게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화 과정에 잘 도달하지 못했던 학생들,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수업이 무엇인지, 그거는 이제 바로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 방향, 지금 그것들을 소개해 드렸고, 그 친구들이 가장 맞는 수업이 제 수업이라고 강하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